항모란 많은 비행기를 운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비행기가 있다는 건 항상 위험과 이웃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토픽에서는 조종사가 비행 갑판에 착함할 때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항모에서 일어난 혼란스럽고 충격적인 사고들을 만나보세요. 상공을 향해 테이크오프! 나는 것을 멈추지 마. 미국의 2-2C 호크아이는 적의 항공기와 미사일을 장거리 레이더로 탐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항모에 탑재되는 것이므로 비행 갑판에서의 이륙과 착함에 대응해야 하는데요. 2016년 3월 18일, 호크아이가 항공모함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호와 착함할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호크아이의 착함 후크가 항공모함인 어레스팅 와이어에 잘 걸린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곧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급감속한 비행기가 비행 갑판에서 굴러 바다로 낙하하려 했습니다. 조종사가 간발의 차로 자세를 바로잡고 기체를 하늘로 다시 올릴 수 있었던 건 천운이었습니다. 탑승원이었던 토머스 브라우닝, 매튜 헨리웰, 캐렌 스미스 등 3명은 8천만 달러짜리 비행기를 살린 포상으로 에어 메달 훈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본인들이 무사히 생還할 수 있었다는 것이겠죠. 항모 사라토가 사고.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때까지 항모 사라토가호는 미군이 해군 항공대 전술훈련을 하기 위한 훈련용 항모였습니다. 이 함상에서 1938년부터 39년까지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해보자 합니다. 1938년 3월 17일, 람프로우라는 사관 후보생이 조종하는 그라만 F3F 복엽기가 착함 태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도가 너무 높아 이머전시 바리케이트 네트라고 하는 비상용 네트에 뛰어들어 뒤집힐 뻔했는데요. 다행히 조종사는 가벼운 타박상으로 끝났습니다. 1939년 8월 30일 비슷한 사고를 당한 것은 엔도와이스라는 소위였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승무원들의 행동에 주목하세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초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당시 사라토가에서는 이런 사고가 적지 않았는데요. 함재기라는 것이 그 첫 발을 내디딘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고 배에 착함하는 것도 아직 걸음마 단계였죠. 착함에 문제를 안고 있던 건 무게중심이 높았던 복엽기 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11월 16일 맥그리 소령이 더글러스 TBD 디바스티터 뇌격기에서도 비슷한 함정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종사에게 얼마나 강력한 부하가 걸렸는지 상상도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이런 직업에는 뛰어난 평형 감각과 튼튼한 위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한 사출 좌석. 초기 조종사들이 착함 시에 모든 수단을 다 썼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건 자신의 운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긴급 상황 시 조종사를 구출하는 사출 좌석이 발명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는 1970년 5월 9일에 일어난 사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항공모함 레인저호 착함에 실패한 A-7B 코세어2는 비행 갑판에서 굴러떨어졌지만 조종사는 간발의 차로 반응했습니다. 트러블의 원인에서 멀어지며 탈출한 것이죠. 생각하고 날아라. 비행기가 후크를 거는 어레스팅 와이어의 스틸 케이블은 모든 가혹한 품질 검사를 합격한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조차 잘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그런 사고가 일어난 건 2003년 9월 11일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에 F-18 호네토가 착함하려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케이블이 끊겼지만 조종사 리치 리베라 중위는 즉시 대응했습니다.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하기 전에 탈출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대응해야 하는 건 조종사뿐만이 아닌데요. 이렇게 끊긴 케이블이 위험한 뱀이 되어 승무원들에게 닥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경이로운 반응 속도와 반사신경이 있었네요. 케이블을 점프하고 그리고 또 뛰어넘습니다. 경탄스러울 정도예요. 단 모두가 이렇게 주의 깊은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때는 부상자만 발생하고 끝났으니 천만다행인 일이었습니다. 다이버의 실력 발휘. 1956년 5월 19일 항공모함 에식스의 착함 중 그라만 F-9 쿠거 함상 제트 전투기가 착함 후크를 항모 제동 장치에 거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비행 갑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조종사 존 데스몬드 중령은 가라앉는 감옥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구출 작전이 개시되었지만 헬기에서 내려온 구조대원도 조종사를 콕핏에서 내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거기서 다이버의 실력이 발휘되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이언맨. 조지 덩컨이라는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종군 후 테스트 파일럿으로 군대에 남은 경험 많은 조종사였습니다. 1951년 6월 23일 그라만 F-9F 팬서 전투기를 타고 시험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항공모함 미드웨이에 접근했을 때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기체가 비행갑판 아래로 밀려나고 맙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신 건 파일럿이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전광석화 같은 반응의 결과이죠. 기체가 비행 갑판보다 낮아지는 것을 보자마자 가까스로 기술을 들어 콕핏만 활주로에 미끄러지게 한 것입니다. 그 빠른 대처와 불을 끄고 동료를 구출한 크루의 연계 플레이 덕분에 덩컨 씨는 불과 반년 만에 시험 비행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철의 정신을 가진 강철의 남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추락 후 2번의 전쟁을 더 겪으며 출세를 거듭해 항공모함 함장까지 올라섰습니다. 5점 만점에 5점. 항공착함은 밝은 낮에도 힘들다고 하는데요. 조종사는 야간에도 해야 합니다. 그때 냉정하고 교묘하게 유도하여 올바르게 착함시켜주는 착함 신호사관이라는 존재는 든든한 아군이 되어줍니다. 그 유도의 소리가 조종사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고요. 그 풍부한 경험이 거센 파도나 어둠, 기술적인 문제에도 항공기를 착함시킬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1987년 3월 9일 A-6 인트루더의 착함 장치가 고장났을 때가 바로 그러한 경우였어요. 조종사 랜드 아틀라스 맥너리 대위는 연료를 거의 모두 소비한 상황이라 기체를 동체 착륙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항공 컨트롤 룸에서는 존 버그 로치 중령이 이 위험한 비행을 담당하고 있었죠. 경험이 풍부한 착함 신호사관이자 본인 역시 뛰어난 전투기 탑승자였습니다. 날 믿으세요 라고 로치 중령은 맥너리 대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괜찮다. 그리고 로치 중령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항공기는 무사히 도착했고 그 성과는 5점 만점에 5점이었다고 하네요. 항공모함 필리핀 시함사고. 항모에 참함하는 항공기는 모두 촬영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훈련 목적과 사고 조사를 위함입니다. 이 관습 덕분에 1950년 항공모함 필리핀 시오에서 일어난 몇 가지 사고가 영상으로 남았습니다. 같은 해 8월 3일 F4U-4B 코르세어 전투기가 착함 접근 방식으로 어레스팅 와이어에 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기울어져 프로펠러를 이용해 구른 것입니다. 같은 해 2월 24일에도 F-8 베어캣 함상 전투기가 착함에 실패하는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콕핏이 뒤집혔습니다. 마찬가지로 12월 1일 더글러스 AD-4 스카이 레이더 함상 공격기는 전투 임무 중 손상을 입었습니다. 덴젤 크리스토 소위는 위험한 착함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 그때 엔진 중 하나가 이탈하면서 기체는 불에 휩싸였습니다. 조종사는 순간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불타는 콕핏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치료를 받은 뒤 크리스토 소인은 다시 조종관을 잡고 38년 동안 조종사로 싸웠습니다. 이머전시 바리케이드. 짧은 비행 갑판에서 항공기를 정지시키는 수단은 차카무크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항공모함에는 이머전시 바리케이드 네트라고 불리는 배구 네트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으로 비행기를 포착합니다. 바구니 속에 새 상태로 만든 뒤에 이제는 구조대가 나설 차례입니다. 화재를 막고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현명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바퀴는 어디에? 긴급 착함은 항모에서 발진이 실패함에 따라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1991년 1월 24일 항공모함 존 F 케네디의 비행 갑판에서 A-7이 코세어2 함상 공격기가 이함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체 무게 계산이 잘못되어 카타폴트 사출 셔틀이 왼쪽 기수의 휠을 손상시키고 말았습니다. 착륙 장치의 손상으로 착함이 쉽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었죠. 하물며 공격기에는 폭탄 등 병장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위험했죠. 착함 시에 기체를 받아들이기 위해 비행 갑판에는 조금 전에 이머전시 바리케이드 네트라는 리본 모양의 특수 그물이 쳐졌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바퀴를 잃었지만 무사히 네트에 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바퀴는 그 후 바다로 굴러떨어진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가설을 댓글창을 통해 알려주세요. 이것이 이번 마지막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SNS로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도 조종사의 용감함을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도 분명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